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칭 힘강도 m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주 설계를 하고 있죠. 그 단주 설계를 하기 위해서 파이 pn이 pu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파이 mn이 mu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식을 제가 알려드렸고 pn에 대해서 저번 강의까지 잘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 mn으로 관점을 옮겨서 배워볼 건데 앞에서 pn을 구하는 과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제가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변형률 응력을 이용해서 공칭 축강도를 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는 앞이랑 완전히 똑같고 하나의 과정만 더하면은 이제 mn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얘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pn에 대한 학습이 좀 안 돼 있다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pn을 구하는 걸 여러 번 한번 해보시고 이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pn에 대한 설명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앞부분은 간단하게만 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mn 값 어떻게 구할지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n이랑 똑같이 변형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입실론 CU는 0.003, 그리고 뭐 철근, 첫 번째 철근의 변형률, 막 두 번째 철근의 변형률 막 있던 요런 그래프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공칭 힘강도를 한 큐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 응력을 먼저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는 방법은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 pn에 대해 어떻게 구할지 원리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하면 되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다시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등가 응력 블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지금은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적기만 할게요. 이게 등가 응력 블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응력에서 공칭 축강도 pn을 우리 어떻게 구했냐? 여기다 그냥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됐죠? 그래서 공칭 축강도 pn을 구해라. 여기까지가 저번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칭 축강도 pn에서 mn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 힘 P에서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되게 많이 해봤죠? 곱하기 거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앞에 뭐 예제 같은 데서 pn 우리가 구해봤잖아요. 여기 문제의 경우에는 944kN이라고 제가 답을 내왔는데 이 944kN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 이 pn을 구할 때 우리가 콘크리트랑 이제 철근을 따로따로 구해왔죠. 여기다가 곱하기 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pn 아까 답을 낸 944에다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 변형률에서 응력을 꺼내고 응력으로부터 PC와 PS를 일단 꺼냅니다. PC와 PS를 더해야지 이 PN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하면은 PN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PC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해서 콘크리트의 모멘트, 뭐 M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철근의 모멘트, 얘는 뭐 MS라고 합시다. 이렇게 콘크리트 따로 모멘트 구하고 이 철근 따로 모멘트를 구해서 얘네 둘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원리에다 쓸 거는 공칭 힘강도 mn은 pn과 거의 흡사하게 콘크리트의 모멘트 더하기 철근의 모멘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가 두 번째 써놓은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예제에서 한번 다시 보면은 944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 힘 따로따로 있죠. 얘네들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여기 곱하기 거리, 여기 곱하기 거리, 얘 곱하기 거리를 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제가 추상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통해서 시간이 된다면은 보여드릴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을 얘도 따로따로 다뤄줘라.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거리는 거리인데 도대체 어떠한 거리를 곱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거리를 이제 모멘트 중심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모멘트 중심은요 항상 단면의 중심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단면 중심이라는 말은 도심 혹은 뭐 소성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마 보통 도심을 쓸 거고 지금은 모멘트 중심이 도심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일단 모멘트 중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이렇게 힘 F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힘까지의 뭐 수직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이때 모멘트는 거리 곱하기 힘이죠. 근데 이 거리가 요 5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힘이고요. 그리고 어디부터를 이 원점으로 잡을 때 이 원점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인데 그 거리의 기준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잰 거리냐, 그 어디서부터에 해당하는 게 모멘트 중심입니다. 그럼 단면 중심이 모멘트 중심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요 힘 224.7kN 있죠. 얘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할 건데 이 거리가 어디서부터 거리냐, 뭐 요 거리를 재라는 거냐, 아니면은 요 거리를 재라는 거냐, 아니 요 끝에서부터 거리를 재라는 거냐, 이건데 기준점은 바로 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단면의 중심. 얘가 300mm였으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뭐 150mm 떨어진 요 지점에서부터 이 거리를 재가지고 이 곱하기 거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공칭 힘 강도를 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와라.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철근의 충력을 구하는 데까진 와라. 그리고 이거는 저번 강의까지 내용이었고, 곱하기 거리를 따로따로 해서 이 둘을 더하면 된다. 근데 거리를 곱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잰 거리를 할 거냐? 이거는 단면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단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하면서 써왔던 단면입니다. 공칭 축강도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변형률, 응력, 그 다음에 충력까지 해서 이 그래프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그림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려온 거예요. 그때 요런 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해봤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슬라이드에 다시 따와서 이 상태에서 공칭 힘 강도 MN을 구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강의가 이전에 찍은 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그때 힘이 3개가 찍혔습니다. 충력으로 요 콘크리트의 압축력 0.85 FCK AB라는 힘을 우리가 표시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철근의 압축력, 그 다음 인장력에 해당하는 힘을 이렇게 그려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충력을 설명할 때는 이 힘들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크기들은 설명을 했는데 어디에 힘이 위치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서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얘는 철근의 압축력입니다. C는 컴프레션 압축력이란 얘기고, S2는 이제 두 번째 철근, 얘가 철근 1, 얘가 이제 철근 2여가지고 사실상 요 회색 부분 철근의 압축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의 압축력이니까 당연히 이 철근 위치에 있겠죠. 그럼 이 철근 위치는 어디냐? 그림이 살짝 애매한데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 거리가 D'이라고 보통 기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CS2의 위치는 이 위에서부터 D'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요 콘크리트 압축력은 어떻게 되냐? 콘크리트는 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 힘을 하나로 이렇게 딱 바꿨습니다. 그때 어떻게 바꿨냐? 등가응력 블록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꿨는데, 등가응력 블록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입니다. 거리. 이 A 범위에 작용하는 등가응력 블록을 바꿔준 게 이 CC인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력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우리 분포하중에서 집중하중은 많이 바꿔봤죠.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분포하중이 이렇게 있다면 얘를 집중하중으로 바꾸는 순간 힘은 이 분포하중을 다 더한 게 되고, 위치는 이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곳 정중앙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얘가 지금 A라는 범위에서 등가응력 블록이 작용하고 있다면 집중하중으로 바꾼 얘는요, 그 절반인 2분의 A의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분의 A 떨어진 곳이 이 힘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위치를 다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인장력, 얘는 얘들의 힘이죠. 이 철근의 힘인데 얘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효 깊이 D라고 보통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심까지의 거리예요. 철근의 도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고요. 여기가 이제 2분의 A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D 빼기 2분의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찍어야 합니다. 공칭 축강도 PN을 구할 때는 이 위치가 필요가 없는데, 힘 강도를 구할 때는 곱하기 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거리를 찍을 때 이 위치들을 이용해야 돼서 위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제 자, 그럼 공칭 힘 강도 M은 어떻게 구하냐? 앞에서 곱하기 거리를 하되, 이 거리는 즉 이제 모멘트 중심은 단면 중심으로부터 재라고 했죠. 거리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얘의 이제 단면 중심은 어디냐? 대칭이기 때문에 도심은 이 정중앙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표기를 해보면은 한 이쯤 있겠죠. 얘는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H라고 보통 합니다. H니까 여기는 2분의 H가 될 거예요. 요 빨간 점이 2분의 H라면은, 자, 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힘 곱하기 거리를 할 건데, 일단 이 힘은 T입니다. 여기서 인장력은 T고, 이 T의 거리,
즉 이 중심으로부터의 요 거리를 재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요 방향, 그 다음 거리는 요 방향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에서 요런 이제 모멘트를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분의 h 빼기 d 프라임이 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h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h입니다. 최종 거리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도 2분의 h일 거고, 지금 철근은 여기 있죠. 이 라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입니다. 왜냐하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2분의 h고 요 철근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d'이라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철근까지 거리는 2분의 h 빼기 d'일 겁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가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했으니까 요 cc에 대해서 해보면은 요 똑같이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은 일단 콘크리트 압중력 cc를 해주고, 거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되는 거죠. 그럼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일단 2분의 h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2분의 a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2분의 h 빼기 2분의 a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으로 얘 하나 남았죠. 힘은 이제 CS2 두 번째 철근의 압축력 곱하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2분의 h고요. 여기는 이제 d'이죠. 그래서 2분의 h 빼기 d'이 될 겁니다. 번호를 매겨주면은 지금 얘 1번, 2번, 3번 힘이 이렇게 3개가 있다면 얘가 1번에 해당하는 모멘트, 그 다음 얘가 2번에 해당하는 모멘트, 그 다음 얘가 3번에 해당하는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얘네 셋을 다 더해서 나온 결과가 공칭 힘 강도 MN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추가로 해줄게요. 첫 번째는요, 모멘트는 사실 부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자, 이 모멘트 부호는 어떻게 잡는 거냐? 그 오른손 법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힘이 이렇게 있고 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힘 곱하기 거리에서 이 오른손 법칙으로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 방향을 우리가 보통 플러스로 해줬으니까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요렇게 힘 방향이 있고 거리는 이 방향이죠. 그래서 요 방향이 거리, 이 방향이 힘이니까 요렇게 돌아갈 겁니다. 얘도 오른손 법칙으로 해보면은 플러스가 나오고, 해보시면은 이 CS2도 똑같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럼 사실상 이 세 개의 힘의 모멘트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다르지만 모멘트는 여러분이 중심에다가 해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동일합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플러스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값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줄 이야기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멘트 중심을 왜 단면 중심에다가 찍어야 하나요? 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한 세 개의 힘은 PN을 구한 거죠. 근데 PN은 뭐냐면 얘네들이 버티는 능력입니다. 그 변형률 0.003이 파괴인데 그때 구한 충력이 얘네 3개고, 얘네 3개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했으니까 얘는 버티는 모멘트라는 게 돼요. 근데 왜 모멘트 중심을 여기다 찍냐면 딱히 그럴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학적 원리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약이 없었다면 이래도 됩니다. 여기다 찍고 모멘트 3개를 다 더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모멘트를 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심에다 정하여서 모멘트를 구하는 이유는 그 지금 배우는 모멘트 말고 여러분이 모멘트에 대해서 배운 공식들이 되게 많죠. 시그마는 뭐 i분의 my 뭐 요런 공식들 해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때 모멘트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전부 다 도심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트 mn을 굳이 여기다 찍을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멘트들이 전부 다 이 도심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공식들이기 때문에 그거랑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준 겁니다. 지금 한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심에다가 모멘트를 우리가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도심에다 하자는 거예요. 그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이해 안 간다면 그냥 도심에다가 찍고 모멘트를 구하면 공칭 강도 MN이 나온다라는 걸 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 실제 예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앞에서 제가 공칭 축강도 PN을 구할 때 했던 예시랑 똑같은 예시입니다. 근데 그때 뭐 첫 번째 문제로 PN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MN을 구하라는 문제고, MN을 구할 때는 변형률 입실론 이제 뭐 시그마, 그 다음에 뭐 충력 P까지 구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용해서 구한 PN 있죠. 거기 있는 거까지는 도달을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완성이 저번에 됐었어요. 이걸 제가 복붙으로 일단 여기 붙여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철근의
압축력, 콘크리트 압축력, 이제 철근의 인장력이죠. 이거는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예전에 설명했던 걸 보시면 되고, 자, 얘를 가지고 모멘트 m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mn을 구할 때는 위치를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cs, 철근의 압축력, 저번에 요 부분을 압축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얘죠, 얘. 얘의 위치는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mm입니다. 일단 단위 빼고 50만 적을게요. 자, 이 cc는요 2분의 a라고 했죠. 근데 a를 저번에 구한 거를 보시면은 아마 125.4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얘를 이제 절반으로 쪼개면은 62.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위치를 찍어주면 되고, 자, 그럼 얘 240kN 인장력은 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mm죠. 그래서 얘는 25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면 중심에서부터 모멘트를 찍어야 되니까 뭐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150이겠죠. 왜냐면 전체가 여기 300이니까 절반은 15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멘트 구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해봅시다. 이 240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힘은 240이고요. 거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25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50이니까 이 둘을 빼면은 1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죠. 거리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니까 모멘트는 이 방향, 오른손 법칙 해보면은 얘는 플러스 부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cc를 해볼까요? 일단 힘은 959.31kN이고요. 단위는 빼고 적읍시다. 그 다음 곱하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150이고 여기는 이제 62.7이죠. 그러면 여기서 둘을 빼면 돼요. 150 빼기 62.7. 자,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 이 CS는 크기는 224.7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150에다가 50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100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130 정도가 나와요. 130 kN 미터. 그래서 얘가 이제 mn 값이 된다. 그래서 기둥의 mn은 130 kN 미터라고 답을 최종적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공칭 힘 강도를 구하는 법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칭 축 강도를 구한 거에다가 요 곱하기 거리 과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문제랑 좀 엮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얘가 130이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는 944였습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내가 300 곱하기 300에 철근 6개 1200을 받고 그 다음에 제로의 강도를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변형률이 요 정도가 생긴다면 얘는 축력은 944를 버티고 모멘트는 130을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둥의 버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티는 능력을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하중 PU, MU도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얘보다 크게 설정이 돼야 합니다. 버티는 강도가. 그래야지 외력에 견딜 수 있으니까 안 부서질 거 아니에요, 기둥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칭 축 강도, 공칭 힘 강도에 대한 설명을 끝내보고 한번 이제 정리를 여러분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축 강도에 대한 공칭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